네, 그럼 일단 해외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고용권 관련해서 금리나 기대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언론들도 이제 하루 지나서 이런 부분들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MS에서 엑스박스 게임 쇼케이스가 진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릴리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지방 간염 치료권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 이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 고평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고, 예측치가 18만 건 정도였는데 27만 건 정도로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되면서 갭 차이가 컸죠. 그래서 본건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전망이 된 상태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현재 금리에 대한 전망치 현황 보시면은 일단 연말까지 보시면 이거죠. 2024년 12월 18일 연말까지 기준으로 현재 가장 높은 전망치 띄고 있는 게 5.0%, 5.0에서 5.25% 구간. 커런트 금리랑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인하를 하더라도 1회 정도, 많이 하면은 2회 정도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가 맥스 값이었는데 맥스 값 자체도 2회로 축소할 거다라는 관점이 좀 지배적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연준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도 원래는 이제 7월 초도 전망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9월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 쪽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연준 자체가 스탠스를 연 단위로 바꾸지 이제 연 중에 바꾸는 스탠스는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3분기에 무조건 1회 정도는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로 보시는 게 맞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트레이딩에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월 CPI 발표, 그 다음에 FED 통화정책 발표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6월 FOMC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죠. 그래서 이 발표에 대한 수치값이 사실상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표식이 될 거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MS에서 엑스박스 뭐 쇼케이스 최근에 뭐 개최했다 건이 있는데, 사실 엑스박스는 좀 약간 한물간 플랫폼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MS가 다시 시총 1위를 회복을 하면서 관심도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AI를 접목을 해서 이제 본인의 돌파구를 엑스박스에서도 아마 추후에 도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엑스박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굉장히 낮고요. 만약에 MS가 실질적으로 시총에 대한 상승을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엑스박스 안에서 AI 기반의 게임들, VR 게임들이 됐던 뭐 3D 게임들이 됐던 AI 기반으로 쉽게 게임을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설계를 했다라고 할 때, 그때 기준으로 이제 엑스박스 내부에서도 게임이나 컨텐츠 수량 자체가 공격적으로 증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해당 시점 기준으로 이제 공격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AI 기반으로 스토리보드나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획자가 본인의 기획대로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AI 기반으로 게임이 설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도 추후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들을 만약에 MS가 미리 설계를 해낸다라면은 엑스박스로 인한 시총의 증가도 가능은 하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릴리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건이 굉장히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의존하려는 성향 자체도 굉장히 강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사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체중 관리나 이런 부분을 잘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비중들 인구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거에 대한 돌파구를 비만 치료제로 자꾸 찾으려고 하는 비중이 굉장히 강하고, 사실 이 치료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편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다른 뭐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매출적인 기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실질적인 제약사들의 매출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시장성이 있는 몇 가지 아이템들이 전체의 매출을 견인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되게 특별한 암 치료제나 이런 건들이
주요 제약사의 매출을 견인할 것 같지만 뭐 파이자 같은 경우에도 뭐 비아그라라던가 이런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 몇 가지가 전체 매출을 상당량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코로나로 많이 좀 유명해졌던 기업 중 하나였죠. 근데 이런 매출들 비중이 앞으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나 장기 존속성 가능한 이런 매출 비중으로 옮겨가야 되고 요 컨텐츠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의 여부가 이런 부분들에 달려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튀르키예에서 구글 숙박 검색 서비스 과정 금융권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204억 원 구글의 입장에서는 돈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이슈 아니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계속해서 FOMC라고 얘기 드리죠. FOMC 기점으로 하반기에 금리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날이 13일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무조건 뭐 국내 증시를 거래하시는 분들이더라도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블랙컨트 에코드였습니다.